281페이지 보시면 과세거래라고 있으세요. 요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총 3가지예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래서 요 3가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의 수입은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죠. 용역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으로 하는 거.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재화라고 하고요. 용역은 재화가 아닌 게 용역이에요. 항상 2개가 있으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에 대해서는 정의를 주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아닌 게 이거야. 이렇게 이제 나누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개 다 정의를 내려버리면 이 2개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법에서 뭔가를 정해놨는데 2개야. 그러면 하나가 아닌 거.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유동하고 비유동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동은 1년 이내. 그 다음에 비유동은 유동이 아닌 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거는 부가세니까 그 사람한테는 세금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돈 벌면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 내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개인으로 일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로 아니죠.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회사에 들어가면은 근로소득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법으로 계시면은 둘 다 아닌 거고요. 왜냐면 불법인데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가면은 외국인 중에 불법 체류자들 많아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어떤 거요? 프리랜서. 프리랜서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안에까지 봐야 돼요. 왜냐면 그런 분들 중에 불법 체류자 은근 많아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는 누가 신고해요? 같은 나라 사람이 신고합니다. 저도 예전에 외국인 분들 수업을 해봤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와갖고 누가 저 신고했는지 아세요? 그 누가요? 그랬더니 같은 나라 사람이 신고했다고. 왜냐면요 솔직히 한국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 보면 안 좋게 생각은 하지만 저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 불법 체류자인지 우린 봐도 몰라요. 맞죠? 근데 외국인끼리는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언제 들어왔고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대충 안다 그러더라고요. 대사관 안에는 우리나라 땅 아닙니다. 자기네 자국법 따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뭐냐 북한 사람들이 태국으로 도망가면 태국 대사관으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자국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표나 어음,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 안 냅니다. 그래서 우리 수표 바꿀 때 세금 내요? 안 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그 유가증권이라 해서 그 가치가 있는 종이에 대해서는 부가세는 안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음 주고 받을 때 부가세 내요? 안 내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은요 282페이지 거기 보시면 재화의 실질 공급이라고 보이는데 안 보셔도 돼요. 왜 안 봐도 되냐면 재화의 공급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기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아닌 걸 많이 기억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긴 거는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가 많은 거 기억하기는 어렵잖아요. 282페이지 보시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요런 걸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 시험에는 네 가지가 나와요.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량도. 물납이 물건으로 세금 내는 거예요. 물건으로 세금 내? 네, 세금은 내는데 원래 우리는 대부분 현납하잖아요. 현찰로 내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상속이나 증여나 이런 것들은 돈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땅으로도 낼 수 있고 미술품으로 낼 수도 있고 골프채로도 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무슨 납이라 그래요? 물납이라 그래요. 근데 왜 이거는 공급으로 안 보냐면은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부가세 10%를 더 내래. 그러면 물납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겠죠. 왜냐면 현납으로 하면은 10% 안 내도 되는데 물건으로 낸다고 10% 내래. 그러면 물납 사람들이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세금 걷는 게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가에서 빨리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못 걷는 세금들 있잖아요. 물납이랑 물세랑 똑같아?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네, 물세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 아. 네. 물납은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 달라요. 네. 그래서 좋은 거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세금 미납된 사람들 있잖아요. 기준을 정해서 100만 원 미납되면 해외 출국 금지. 이거 하나만 걸어 놓으면 낼 사람들 많다고요. 왜 그걸 안 하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걔네들 다 숨겨놨으니까 딴 거 다 필요 없고 외국만 못 나가게 막으면 딱 되는데. 강제적으로 세금 저기 아니에요. 강제로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있어요? 많아요. 미국은 있지. 많아요. 미국은 아니요, 대한민국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있어. 네, 대한민국도 아니, 있어요. 요즘에 담보 설정 하더라고. 무작위 같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뭐지 그거? 미술품으로도 내고 같이 있는 것들. 근데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은 안 받는 것들도 있어요. 경비도 들어가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예 못 받는 게 좋아요? 받아서 경비 좀 나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담보. 담보는 왜 거래가 아니냐면 담보는 현재 거래예요? 미래 거래예요? 미래 거래예요. 내가 잘못하면 이걸로 돈 갚을 게지 지금 이걸로 갚겠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요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거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이게 뭐예요? 돈 빌리는데 이 집을 담보로 할게. 그래서 내가 못 갚으면 이 집 뭐 해도 돼요? 팔아도 돼. 그래서 분명히 올해 이 얘기 많이 나옵니다. 공매나 경매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네. 공매나 경매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제로 뭐 하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비슷한 거잖아. 네,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둘 다 강제로 파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제로 팔렸다 그래서 이거 내가 원해서 팔았어요? 강제로 팔렸어요? 강제로 팔았는데 세금 내래.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안 내지. 안 내겠죠. 그래서 아예 안 걷어요. 왜냐면 이거 강제로 팔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슬픈 거죠. 근데 거기 가갖고 세금 내세요 그러면 싸움 나요? 안 나요? 나겠죠. 그래서 세금을 안 걷습니다. 담보는 거래가 아니라 안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괄량도. 이거는 사업체를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체를 다 넘겼으니까 내가 낼 세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져가는 사람이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되게 잘 돼. 그래서 누가 와갖고 이거 통으로 다 팔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나는 그걸 팔고 거기에 대한 세금도 그 사람이 다 뭐 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거 세금 얼마 정도 나올 거니까 얼마 깎아주세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집 사고 팔 때. 언제가 문제냐면 5월 달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TV나 뉴스나 이런 거 보시다 보면 이런 얘기 나올 때 있습니다. 세금 아끼는 방법.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집을 파실 거면 5월 달에 파세요. 왜요? 6월 달이 재산세 내는 달이거든요. 재산세 기준일이 6월 달이에요. 6월 달에 재산세를 내는 게 아니고 6월 달에 이 집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 나오는 곳이 달라져요. 그래서 5월 달에 팔아라. 그러면
세금을 덜 낼 것이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알아보고 하기 때문에 5월 달에 사고 팔 때 이런 걸 특약으로 넣는 사람도 있어요. 재산세 이만큼 나오니까 이만큼 깎아줘. 왜냐면 네가 1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샀다 그래서 내가 세금 내야 되잖아. 요즘에 대부분 많이 알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팔면은 나는 더 이상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진짜 이걸 제대로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왜요? 공부하고 덤벼도 잘 될까 말까잖아요. 근데 무지해.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다가 망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은 알아도 당하지만 모르면 더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283페이지 간주공급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간주의 뜻은 가짜예요. 간주하고 의제하고 같은 말인데 이게 뭐냐면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주겠다.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 공급은 공급이 아닌데 공급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의제 공급도 공급이 아닌데 공급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법률 용어예요. 간주한다 그러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모니터 보고 얘는 침대로 간주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침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나 의제 이런 용어는 아니지만 진짜로 뭐 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가공급엔 또 3가지가 있어요. 면세,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과세재상 자동차,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그래서 종류들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만만한 게 종류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간주 공급으로 맞는 것은 아니면 뭐 자가 공급 3가지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한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설명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론 다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실기 할 겁니다.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이론은 오래 끌어봤자 좋을 게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다음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가가 뭐죠? 예, 내 거. 그래서 내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주는 거.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는 사업 관련돼서 공짜로 주는 거. 증여 그러면 살아있을 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상속은요? 예, 돌아가신 다음에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상 증여는 내가 사업과 관련돼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왜 주죠?
잘 봐달라고. 우리 잘 봐달라고 물건 같은 거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만약에 우리 회사가 컴퓨터 파는 회사야. 근데 만약에 국가하고 거래해야 돼. 그러면 국가한테 한 5대 정도 공짜로 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1000대를 사겠대. 그럼 10대 정도만 공짜로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게 사업상 중요해요.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 제한. 폐업은 망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망하죠 대부분? 장사가 안 돼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아있는 물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망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망한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 자가 공급. 그래서 나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면세 사업의 전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면세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주 공급을 하실 때는 이걸 아셔야 돼요. 납부세액 어떻게 구하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래서 많이 팔면 세금 많이 내는 거예요. 네. 많이 사면 세금 적게 내는 겁니다. 왜냐면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치 매출세액 발생했냐, 얼마 매입세액 발생했냐, 그거 갖고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간주공급이라고 하냐면은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 간주공급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매입 시에 매입세 공제 받았다라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세금을 뺐단 얘기예요. 살 때.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 왜 빼주죠? 빼주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팔아서 무슨 세액 만들란 얘기예요? 매출세액 만들란 얘기예요.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많아야 좋아요? 플러스가 많아야 좋아요? 플러스. 그래서 빼줄 테니까 너네 돈 벌어서 세금 내라. 이게 기본 베이스인데 면세에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세금을 안 내요. 왜냐면 면세의 뜻이 세금을 면제받는 거니까.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너네 살 때 매입세액 뺐잖아. 근데 면세에 썼어? 이거 우리 인정 못해. 너네 매출했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세액 내라고 하는 거예요? 매출세액 내라고. 근데 이런 걸 왜 만드냐면은요. 이런 거가 없으면은요. 다 여기에 썼다라고 장난칠 거예요. 그러면 장난치면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피해보면요. 정상적으로 하던 사람도 정상이 비정상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맞죠? 왜요? 비정상이 돈 많이 번대. 그러면 정상적으로 살 거예요? 비정상으로 살 거예요? 비정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막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가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랑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가 1000cc 넘으면 내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도 1000cc 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왜 만들어 놨냐면은요. 대한민국이 땅이 좁잖아요. 네. 그 다음에 기름도 안 나잖아요. 근데 뭐가 많죠? 차가 많죠. 맞죠? 그러면 국가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올라가면은 살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적어질 것이다, 적어질 것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모르겠는데 세법에서는요 승용차를 싫어해요. 그래서 승용차 관련돼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끔, 그 다음에 비용 혜택은 적게 받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자동차 많잖아요. 근데 땅은 좁잖아요. 주차 공간도 좁고. 근데 웃긴 거 아세요? 참고로 현재 주차 공간은 100% 넘었습니다. 근데 이 100% 넘은 게 웃긴 게 뭐냐면 지방에 있는 모든 주차장을 다 했을 때 100% 넘었어요. 근데 수도권에는 주차장이 많아요, 적어요? 주차 장소가 적죠.
그러니까 우리 골목 가보면은 골목에다 주차 다 해놓잖아요. 빨리 제주도처럼 바꿔야 돼요. 실명제로. 그렇다면. 예, 주차 실명제로 해서 주차장 있는 사람만 차 살 수 있도록. 근데 이거 못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못해요. 대한민국에서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땅이 부족한다. 아니죠. 땅 부족한 건 맞는데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현대, 응. 기아. 응. 만약에 그거 하는 순간 현대 기아차 차량 판매가 늘어요, 줄어요? 그러겠지. 그렇죠. 그래서 못해요. 응. 예, 현대 기아차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응. 그 제주도에서는 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응.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 기아차라는 대기업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하는 순간 그러니까 땅 주인만 사라는 얘기잖아. 저 집주인. 그렇죠. 아니면 내가 그 주차장을 빌리든가 돈 주고 그런 사람들만 사라는 얘기죠. 가족은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가족들은 이제 차를 최대한도로 못 사는 거죠. 아니면 살려면은 주차장을 사든가. 예. 그래서 요즘에 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은 집은 하나인데 차가 4대야. 응. 4대 다 내놔갖고 나는 차 댈 데가 없어. 분명히 나는 내가 여기 돈 주고 사갖고 왔는데 난 주차를 해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4대는 오바긴 해요, 한 집에.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아파트 내에서 관리가 좀 관리 못해요. 하는 것 같은데. 네, 관리를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관리는 안 돼요. 그 관리는 안 되고 관리가 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주차 대수를 늘리는 수밖에. 왜냐면 그 관리라는 게 뭐 2대 되면 3만 원, 3대 되면 5만 원, 4대 되면 10만 원인데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4대 되고 10만 원 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리라기보다는 약간 액션을 취하는 거죠. 말이 덜 나오도록. 그래서 이거 힘든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땅을 더 파야 되는데 땅을 더 팠다가 집값이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풀 수 없는 지금 현재로서는 풀기 힘든 내용 중에 하나. 근데 앞으로 자동으로 풀릴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 거니까. 그러려면 아직 좀 걸리긴 하겠죠. 그래도 요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도 1000cc 넘는 거에 대해서는요. 개별 소비세라는 게 붙어요. 그래도 개별 소비세 내고 싶으시면 몇 cc 넘는 승용차 사시면 돼요. 1000cc 넘는 거.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거는 뭐냐면 다른 말로 본지점 간의 거래라고도 해요. 본사에서 지점으로 물건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보내겠죠. 왜냐면 본사들이 대부분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회사를 예로 들어드리면 내가 만약에 프랜차이즈 회사 사장이야.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요. 모든 재료를 어디에서 사도록 되어 있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사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딴 데서 사다가 걸리면은 가맹계약 취소됩니다. 맞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간혹가다 한 번씩 거기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딴 데 거 쓰나 안 쓰나 체크 다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상적인 거래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 안 받고 주는 거예요. 돈 안 받고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 본사가 이거 팔아갖고 수수료로 갖고 먹고 사는 회사들인데 공짜로 줬대. 그러면 이런 거 인정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세금 포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정상적으로 돈 주고 팔았을 거라는 거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장난치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한때 뉴스에 나왔었던 본죽이 뭘로 장난쳤냐면 일단 뭐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장조림도 딴 데보다 비싸게 팔아먹고 다른 데서 사면 2만 원인데 본죽 본사에서 사면 막 5만 원 받고 네, 그 다음에 저것도 한번 나왔었어요. 포장지 있죠. 우리 그 포장 많이 하잖아요. 본죽 그 포장 가방 있죠. 이거 사장이 그 본죽 사장 친구인데 바지 사장인 거예요. 네. 그리고 파고 봤더니 그 포장지 파는 회사 사장이 본죽 사장 친구인데 기계를 본죽 사장이 친구한테 사서 준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걸로 사업해. 내가 거기에 있는 거 사올게.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비싸게 사오는 거죠. 다른 데보다. 그래갖고 또 비싸게 팔아먹는 거죠. 아니 세금 계산서 거래 다 하는데 어쨌든 그 모든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본죽 사장이. 그렇죠. 본인 거니까.
그래갖고 한번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잠깐 본죽 안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었어요. 근데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왠 줄 아세요? 원상복귀 된 이유는 하나예요. 본죽을 대체할 데가 없어요. 네, 죽집이 있긴 있는데 그렇지. 딴 집 가서 먹어보면 본죽만큼 맛이 없는 거예요. 장조림도 그렇죠. 장조림도 거기가 제일 맛있고.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귀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파리바게뜨 난리잖아요. 네, 그전보다 매출액 줄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안에 원상복귀 돼요. 왜요? 대체할 게 없어요. 뚜레쥬르 있지 않냐 그러는데 뚜레쥬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요즘 저기가 잘 된대요. 편의점 빵. 예. 왜냐면 사람들이 그전에는 파리바게뜨 갔었던 사람 중에 나 파리바게뜨 안 사 먹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편의점 가도 요즘 빵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편의점 빵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사기꾼들을 사기 못 치도록 막기 위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아는 사람이 이런 거 갖고 장난치잖아요. 그래서 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가 타이어 판매하는 회사예요. 근데 사장님 자동차가 펑크가 났어. 그러면 타이어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바꿔야 돼. 바꿔주죠. 돈 받아야 안 받아야? 사장님인데 받겠어요? 아. 네, 안 받겠죠. 우리 회사 사장. 그렇죠. 우리 회사 사장님. 그러면 돈 안 받잖아요. 그럼 이런 걸 인정해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 회사 사장님 차 아닌데 우리 회사 사장님 차라고 가짜로 서류를 만드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만약에 인정을 해준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야 너네 회사 사장님 차 바꿨어도 세금 내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양심적인 데는 사장이 그거 계산하잖아. 그렇죠. 근데 양심적이지 않은 곳들도 많잖아요. 항상 문제가 터지는 건 양심적인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재고 조사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재고조세요? 아, 저걸로 확인하는 거죠. 몇 개 샀냐? 응. 몇 개 팔았냐? 그럼 판 거 서류 다 갖고 와. 응. 그리고 하나씩 다 확인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재고 물건 갖고 왔으면 그걸 또 바꾸네. 재고조사 당연히 다 해야죠. 그리고 안 맞으면 걸려요. 참고로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는 리터까지 계산 다 해야 돼요. 근데 사장님 타이어 안 팔고 가져갔잖아. 그러면 그거 아, 그거를 이제 팔았다라고 국가한테 신고를 해야 그치,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 말이 예. 팔았다는 거. 그렇죠. 그게 간주 공급이에요. 안 팔았지만 아, 안 팔았잖아요, 사장님한테. 아. 근데 안 팔았지만 뭐 했다? 팔았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사람한테 팔았더라도 팔았습니다라고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든 이유는 하나예요. 세금을 이제 장난치려고 도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잡으려고. 예. 근데 못 잡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예. 대기업들 장난치는 건 지금 못 잡고 있다라기보단 안 잡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법이 없어서. 회사에서 거래를 안 하면 되겠네. 그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펑크 나더라도 남의 회사 가서 고치고 이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설마 사장님이 자기네 회사 가면 있는데 남의 회사 가서 고치겠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286페이지 개인적 공급. 그래서 개인적 공급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요거는 종업원하고 연관성이 많아요. 왜냐면 직원한테 우리 회사 물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식당 같은 경우 뭐 식당도 될 수도 있죠. 식당에서 직원들한테 뭐 예, 근데 점심료로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막 와서 먹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렇게 적은 거 갖고 뭐라고 안 해요. 대부분 이제 크게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참고로 국가가 맞는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왔는데 10,000원이 문제가 생겼어. 이런 거 갖고는 솔직히 뭐라 안 해요. 근데 이제 덩어리가 큰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진한 글씨인데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문화비, 인당 10만원. 그 다음에 경조사, 그 다음에 연간 10만원 이하의 명절 선물은 세금 안 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결론은 뭐냐면 작업복, 작업모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 안 내요. 사주더라도. 왜냐면 이건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직원들 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 거두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왜 필요해요? 네,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돈 쓰는 거는 세금을 안 걷겠다. 그 다음에 직장 문화비. 요런 건 이제 왜 생겼냐면은요. 저것 때문에 생겼어요. 직장 문화비는 그 노무현 정부 때 접대 문화 말고 이제 예술 문화 뭐 영화 보고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결혼율이잖아요. 출산율. 예, 그래서 한때 정부에서 이거 어느 정부에서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정부에서 직장 안에서 사내연애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많이 애 좀 써라. 그랬고 막 TV 같은 데서 나온 적도 있었어요. 뭐 나왔냐면은 우리 회사 사내연애 해갖고 결혼을 하면 사장님이 축의금으로 뭐 500을 내겠다. 막 300 내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문화 같은 것들도 이제 거기에 돈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내겠다. 그 다음에 연간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그 다음에 연간 10만 원 이하의 저희는 요게 중요해요. 연간 10만 원 이하의 명절, 기념일 등과 관련된 재화 공급.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그 다음에 경조사비. 근데 솔직히 거긴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조사비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세금 안 내요. 근데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결혼을 했는데 회사에서 1,000만 원 냈대. 이거는 나중에 국세청에서 오면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직원들 결혼하는데 1,000만 원 낼 사장님 있다 없다? 일반적으로 없다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을 줬대. 그러면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야. 예. 그러니까 너무 금액이 오바되는 건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건 조사 안 해요. 직원 결혼했다 그래서 10만 원 냈대. 이건 일반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거에 대해서는 조사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연간 10만 원 이하의 명절, 기념일 등과 관련된 재화 공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 밑에 잘 되어 있는데요. 갤럭시 S라 그래서 핸드폰 있죠. 핸드폰 10만 원 넘어요, 안 넘어요? 네, 이런 걸 직원들한테 공짜로 주는 건 세금 내야 돼요. 1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너무 큰 거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예요. 국가에서. 네. 그래서 생일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어폰 팔아. 이어폰이 3만 원이야. 이런 건 공짜로 줘도 돼요. 네. 근데 너무 과도하게 큰 금액의 것을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이게 금액이 없으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막 누구 생일이야. 그럼 막 1,000만 원짜리 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또 최근에 일어났었던 일처럼 장난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금액 제한을 거는 거예요. 10만 원을. 그 뭐냐면 1,000만 원 과세 대상 되면 1,000만 원 냈다고 구라치고 그거 되잖아. 아 뭐든지 다 구라는요 안 걸리면 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구라쳤다 걸리면 난리 나는 거고요. 우리 단골 식당이 있는데 사장님이 우리 아들 그분한테 주차장 좀 달래. 그래서 왜 했더니 이거 세금 혜택 받는 데니까 그 주차장으로 예, 청첩장으로 돼요. 청첩장으로 현금으로 냈다고. 얼마 냈다. 예, 그 대신 그게 청첩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받아가는 영수증 대용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영수증 대용으로 청첩장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누가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만약에 직원 부모님이 뭐 만약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서류 받는 거 있잖아요. 사망신고서. 이런 거 왜 받냐면은 나중에 거기 뭐냐 장례식장에다 얼마 냈다. 그렇지. 근데 어느 장례식장인지 누가 죽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류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장례식장은 아니더라도 사망 확인서 이런 거 받아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네. 이하를 정하게 이거 그거. 서류 띄는 게 더 수수료가 더 많아.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수료가 더 적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45% 내거든요. 세금을. 네. 아니 병원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진단서나 뭐 이런 거 띄잖아요. 근데 저것 때문에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있어야 되냐면 이 사람 어쨌든 휴가 갔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서류가 있어야 노동법에서도 안 걸려요. 그러면 네. 다 문제가 생겨. 이런 예를 들어서 산병원 가면 서류가 되게 비싸요. 비싸요.
비싸더라고요. 예, 왜냐면 그런 쪽에서 남겨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라 그래야 되나, 약자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네. 소를 뛰는 데는 갖다 주는 데는 별 그렇게 크게 도피하는 데가 아닌데 근데 요거를 하니까 뛰긴 뛰는데 너무 비싸. 그건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병원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병원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어느 순간부터 무소불위가 돼버렸어요. 병원에서 뭐 하면 냅두잖아요, 국가에서도. 아프면 가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병원들이, 의사들이 난리치고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대학교 늘리는 거, 병원 관련돼서. 예. 지금 수의사도 늘리는 거 못하고 있어요. 왜요? 현재 수의사들 협회에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거든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공인중개사도요. 공인중개사 협회에 맨날 전화 온대잖아요. 시험 더럽게 어렵게 내라고. 맞아. 다 떨어뜨리라고. 너무 많아. 예. 왜요? 나 먹고 살 거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치면 여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나 힘드니까 하지 말래. 그러면 공산주의잖아요. 맞죠? 그 일부 공산주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너무 많아. 내가 선택이 아닌 반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287페이지 사업상 증여. 거래처한테 공짜로 주는 겁니다. 잘 보이려고. 예, 우리 공짜로 주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예외를 잘 봐주세요. 위에보다는 예외. 그래서 첫 번째,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1+1 같은 거, 2+1. 그러면 우리 대부분 알잖아요. 2+1이지만 그 두 개 가격에 요 한 개의 가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근데 왜 그렇게 팔죠? 2+1으로 왜 팔아요? 2+1으로 하면 잘 팔리잖아요. 예. 하나에 4,000원보다는 2+1에서 8,000원 하면 훨씬 더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걷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팔면 더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싸게 해서 안 팔리는 게 좋아요? 조금 싸게 해서 많이 팔리는 게 좋아요? 많이 팔리는 게 좋죠. 판매자 입장도 그렇고 국가 입장도.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많이 팔려야 뭐를 많이 거두니까요?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추가되는 거. 그러니까 2+1 있잖아요. 그러면 2에 대해서만 세금 내는 거고 1에 대해서는 세금 안 걷어요. 그 뜻이에요. 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견본품. 견본품에 대해서도 세금 안 걷어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느 회사에서 야, 우리 1,000개 살려고 하는데 견본 하나 보내봐. 그러면 견본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보내주죠. 왜냐면 그걸 보내줘야 1,000개를 팔 수 있는 확률이 생기니까. 근데 만약에 견본에 대해서도 세금 걷는데 그러면 2개 줄 거 1개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팔릴 확률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국가는 무조건 많이 팔아서 세금 많이 내는 게 국가 입장에서 뭐 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견본품도 세금 안 내요. 그 다음에 광고 선전물 배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화장품 가게에서 보면은요, 호객행위 하잖아요. 지금 오시면 뭐 마스크팩을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세금 안 걷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행동을 해서 더 많이 파는 게 국가 입장에서 뭐 한 거예요?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특별 재난 지역에 무상 공급하는 물품.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뭐 사건 사고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포항에 지진 난 적 있었죠. 그래서 그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물건 같은 거 보내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래서 돈적으로만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보내는 게 맞는데, 다 빼고 돈적으로만 봤을 때는요, 이거 보냄으로 해서 세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자기네 홍보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죠. 이게 기부금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부금하면 세금도 안 돼요. 세금 더 안 내죠. 그럼 이중으로 세금을 안
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중이 아닌 이유는 내야 되는 세금의 명목이 달라요. 명칭. 그 이중이 되려면 이중의 뜻은 똑같은 명칭으로 두 개를 내는 게 이중이에요. 근데 이거는 부가세고 아까 이야기하신 건 소득세나 법인세잖아요. 그러면 이중공제 아니에요. 근데 둘 다 안 내는. 그렇죠. 둘 다 안 내고 적게 내는 거고. 그래도 기부 열심히 하잖아요. 연예인들. 기부 왜 해요? 세금 덜 내고 자기 홍보. 맞잖아요. 그래서 저 제일 싫어하는 신문의 문구가 뭔지 아세요? 아우 나는 안 알리려고 그랬는데 코 같은 얘기 하지 말라 그러세요. 예. 안 알리려고 그랬으면 기자한테 돈을 매기든 뭘 매기든 해서 기사가 안 올라오게 해야죠. 그거 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돈 주고 야 나 올해 얼마 했어. 이거 좀 띄워봐. 왜냐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다 그래서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1년 동안에 1억 기부했대.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한 번 볼 거 두 번 보고 두 번 볼 거 세 번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번에 이승기 사건 있었잖아요. 이승기는 좀 다르기는 한데 이승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인데 이승기는 저것도 있는 거죠. 자기가 싸울 명목을 만드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 20억을 받아버리면 세금도 많이 묻잖아. 아니요 세금도 세금이지만 어떤 게 돼버리냐면 야 저 새끼 저거 돈 받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이 돈을 기부하겠다 그러면 세금도 세금이지만 그런 거 다 빼고 이 사람하고 싸울 명목이 생기는 거죠. 나는 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야. 나는 내 뭐라 그래야 되나 내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싸울 명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승기 씨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붙으면 폭탄을 아니요, 세금 폭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세금은 내기는 할 거예요. 예, 내기는 하는데 뭐 그거보다 갖고 있는 재산이 더 많으니까. 참고로 연예인들 세금요 몇십억씩 내요 1년에. 이승기 씨급 정도 되면 예, 몇십억씩 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45%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5억 벌면요 2억 5천이 세금이에요. 예. 근데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거는 뭐 돈 이런 거 다 빼고 싸울 명목을 만들기 위해서 기부하는 것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받으면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쟤 돈 받으려고 저렇구나. 당연히 돈도 중요하지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어요. 이거를 다 기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잘못 보신 분들은 그 돈을 다 기부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거기 안에서 변호사비나 자기가 싸울 거는 빼고 내겠다라 그랬지 다 낸다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기사에는 다 내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밑에 내용 읽으니까 그런 거 자기 필요한 거는 빼고 나머지는 다 기부하겠다. 손해는 안 보고 내는 기부를 하겠다니까. 아니 근데 손에 안 붙는 게 맞죠. 나중에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재화 288페이지예요. 그래서 우리 망하면 남는 물건들 있다 없다? 있다. 예, 그 물건에 대해서도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되는데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얘 때문에 세금 내는 거예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러면 살 때 뺐잖아요. 맞죠? 그러면 국가에서 봤을 때는 폐업을 했든 뭘 했든 일단 내셔야 돼요. 세금을. 근데 이거 왜 내도록 되어 있냐면은요. 이게 형평성이고 이게 공정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를요. 세금 안 내도록 만들면 장난치는 사람들이 생겨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일단 물건을 잔뜩 사요. 그 다음에 폐업해요. 근데 나 세금 안 내도 된대. 그러면 정상적으로 물건 파는 사람들보다 싸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죠? 근데 세금을 때려버리면 이 사람들이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국가에서는 어쨌든 뭐는 걷었죠? 세금 걷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신경 쓸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망한 이유가 장사가 안 돼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물건들은 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아요? 싸게 팔긴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건 아니에요. 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뭐 하는 거예요? 막는 성격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장사가 안 돼서 망하신 분들은 이거 내는 세금 되게 아깝죠. 그래도 장사가 힘들다라는 게 당연히 예, 큰 꿈을 안고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만약에 저라도 내가 만약에 500만 원으로 소자본 창업을 해. 그러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만 할 거냐면요. 내가 이걸 500을 5천을 만들고 5천을 5억을 만들고 5억을 50억 만들고 이렇게 장사를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거지. 난 2달 안에 망할 거야. 이러면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어. 근데 힘들기는 해요. 왜냐면 나는 500 들고 시작했지만 옆집은 1000만 원 들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옆집은 2천만 원 들고 시작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이겨요. 또 요즘 식당 하시잖아요. 그러면 돈 벌려면 무조건 해야 되는 마케팅이 SNS 마케팅 무조건 해야 돼요. 그치. 요즘에는 이 집이 맛있냐를 보고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맛집 보고 가는 예. 거리도. 그렇죠. 인터넷에 블로그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거기에서 맛집 보고 가거나 아니면 TV에 방송 나온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맛만 보장되면요. 돈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매출에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계속되는 건 아닌지라. 그래도 예. 그렇죠. 어느 정도는 버틸 수는 있죠. 그래요. 그래서 보완이 되면. 예. 요즘에 뭐 배달도 보면 깃발 꽂는다 그러잖아요. 배달의 민족. 음. 예. 그거 왜 꽂아요? 홍보하려고 꽂는 거예요. 안 꽂으면은 내게 홍보가 안 되니까. 결론은 돈 있는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돈 없는 사람 중에서도 이기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솔직히 천운을 타고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돈 많은 사람이 이겨요. 그래도 최근에 와이프랑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커피숍이 있는데 와 엄청나게 크게 잘 해놓긴 했더라고요. 진짜 커요. 와 나 그 도시 안에 있는 커피숍 중에서 거의 제가 본 커피숍 중에서 제일 컸어요. 한 2층인가 3층까지 쓰고 1층부터 해서 혹시 연수동에 있는 아니요 김포요. 김포야 돼. 네. 그러니까 그거 체인점인데 그거 이름이 뭐예요? 어쨌든 체인점인 것 같은데 이름은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그냥 바깥에서만 보고 안 갔어요. 엄청 커 갔는데. 그지. 하여튼 여기 연수동에도 2층인가 3층인데 큰데 빵도 있지 않아요? 빵 아니요 빵 파는 데요. 빵집이에요. 빵집. 그러니까 빵도 예. 있는데 커피도 있는데 빵이 어마어마하게 맛있어. 요즘에 빵집 개인 이름이 빵집이 뭐였지, 엄청 나도? 큰데 막. 근데 영상에 들어가니까 엄청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규모의 대형화로 가야 돼요. 이제 조그맣게만 해갖고는 장사가 잘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조그맣게 하면 그냥 먹고 살 정도. 빵도 비싼데. 예, 빵 비싸요. 빵은 그렇게 싸. 아 근데 참고로 제가 빵을 싫어해요. 아무리 맛있어도. 아니 그러니까 맛있어도 한두 번은 가겠지만 저는 자주 안 갈 건데 문제는 우리 그 껌딱지 둘이 그런 걸 또 사랑해서 예, 그 두 분이 문제지 저 혼자 있으면 안 가요. 근데 진짜 맛있어. 근데 또 여자분들은 또 이름이 있는. 예, 그런 걸 또 좀 좋아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갬성 그놈의. 예. 근데 머리 잘 쓴 게 뭐냐면 대부분 데이트하면요. 남자가 주도해요, 여자가 주도해요? 남자가 좋아. 아니죠. 주도는 남자가 하지만 여자가 이런 데 가거나 그런 건 대부분 여자 감성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장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저기 뭐지? 안스베리. 수리원 쪽에 안스베리. 카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아니요, 거기는 아니었고. 아니요. 그런 데로 드라이브 하는데 지금은 그쪽에 빵집을 드라이브 많이 하더라고요. 아, 요즘 빵집 되게 잘 해놨어. 그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조금 더 보고 그다음에 내일 부가세는 끝낼 거예요.